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선고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 첫 절차가 시작된 지 꼭 석 달 만입니다. 특검은 예상했던 대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 네.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네, 있다고요? 지금 20분 전 기사상으로 확인이 된 거는 예. 지금 변호인들 최후 진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이재용 지금 부회장 혼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운동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20분경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의 의견 진술이 나오고 구형을 하고 지금 변호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제가 알기로 4번째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중요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반증을 하는 거고 오늘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에 이제 뇌물 관련된 부분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리고 또 승마 지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다. 반성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1심과 동일하게 이제 구형량은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은 사회공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검은 사회공헌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 네. 어떻게 판단할지가 네. 사실은 이번 재판의 최대 핵심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특검이 항소심 과정에서요 공소장을 3번이나 변경을 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이재용 예. 부회장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정한 청탁 여부가 판단이 좀 어려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총 독대를 3번을 한 것으로 이제 특검은 보고 있었는데 1심까지는 예. 2014년 9월 15일에 이제 처음 봅니다. 예. 그게 대구의 이제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는데 삼성 측 주장이 그때 뭐였냐면 아니 5분 10분 안에 무슨 청탁을 하느냐 그게 예. 말이 되느냐였는데 하나가 추가됐죠. 안봉근 비서관의 발언으로 9월 12일 날 일명 영차 독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부정한 청탁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라는 정황으로 그에 대한 내용이 일단 하나 추가가 됐고요. 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지금까지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가 돼 있었는데 그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일부는 그냥 단순 뇌물죄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라 등에게 지원됐던 이제 승마 지원이 일단 그 부분은 단순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이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소장을 아예 제3자 뇌물죄로 바꾼 게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판단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에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공판에서요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영차 독대의 사실 유무였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자신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측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재판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진술한 게 아니라 안봉근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 명함을 받아서 내가 전화번호도 저장을 했고 그게 이제 2014년 9월 10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 기초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 내가 이걸 뭐하러 숨기겠냐 숨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때 절대 청와대 안가에 가지 않았다.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에 걸린 거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제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 이제 그 부분이 이 사실 인정 여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안봉근 비서관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인 진술을 믿을 것인지 그렇죠. 재판부가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증인으로 나왔던 최순실 씨가 말의 소유주가 삼성이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이 진술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쉽게 말해서 삼성 거라면 뇌물이 아니죠. 삼성 본인의 소유인데 그걸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살아야 자기도 삽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현 시점에. 예. 그래서 최순실 씨의 진술, 그러니까 삼성의 소유권이고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재판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바라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예. 이런 부분, 소유 관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 이제 관련 있는 그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뭐 불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박근혜 전 예상했던 대통령 대로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1심에서도 예. 불출석했었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 대략 이제 보통 그 오늘 최후 변론기를 마치고 나면 한 3주 정도 후에 보통 선고를 하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워낙 이제 뭐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길어질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월 중에 선고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죠. 구속적부심이 요즘에 거의 유행인가 봅니다. 아주. 예.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부심을 이제 신청하자라고 하시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 대부분 저희가 이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나고 예. 김관민 정책시장이 적부심으로 풀려나니까 우병우석도 지금 구속적부심 신청했는데 뭔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예.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오는 경우는 영장이 발부됐던 시점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뭐 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김관진 전 장관부터 지금까지 우병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이렇게 석방이 돼서 저희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서 우병우석도 본인이 마지막까지 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본인이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걸 다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맡게 된 판사가 네. 자신이 맡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네, 좀 사실 재배당해달라 네.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인데요. 저번에 예. 김관진 장관, 임관민 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줬던 그 부장입니다. 판사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병우석하고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일단 법대 동기. 동향이고요. 네, 동향이고, 경북 공학원 동향이고, 네, 그렇죠. 또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입니다. 거기에 사법연수원 전도 19기 동기입니다. 네. 동기더군요. 거기다가 같은 곳에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적도 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오늘 본인이 뭐 석방 결정을 내린다라거나 하면 이게 이것도 우병우석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 이건 회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피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거고, 예. 회피는 판사가 이건 내가 맡기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른 쪽에서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좀 늦은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 전에는 이제 우병우석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자막으로 나갔지만 구속적부심 처리 현황을 보니까 뭐 인용률이 15% 정도 되더군요.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구속이 된 분들이 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예. 구속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15%밖에 안 나온다는 인용률이 거예요. 15%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적부심이 인용률이 15.3%면 꽤 예. 많이 풀려나네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실제로 구속이 된 사람이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는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봐요. 예. 조윤선 전 정무수석 네. 오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네. 받았죠. 네, 지금 또 추가된 혐의죠. 그렇죠. 네. 저희가 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좀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사인데 심경 어떠세요? 나오세요. 네, 뭐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그 추가된 혐의가 뭐죠? 일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아니고요. 예.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허현준 행정관이나 정관주 비서관 등과 함께 했다라는 혐의 하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어쨌건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뇌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어찌 보면 화이트리스트보다 이제 특수활동비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그거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는 이제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항소심 또 선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결과도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에 들어가는 표정이 상당히 네, 좀 어두웠죠. 어두웠죠.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 누구 못지않게 상당히 좀 불안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 소식 등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